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5장 진행 중이고요. 네, 5대 권역 중에서 동남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남권이면 이제 5대 권역 중에 4개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1번 발전 방향, 글로벌 업무 상업 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 계획적 관리입니다. 동남권 할 차례가 맞나요? 네. 잠시만요. 네. 지난번에 여기 서남권까지 했으니까 동남권이 왔습니다. 네, 발전 방향, 글로벌 업무, 상업 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네, 동남권은 1970년대 이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신시가지로서 비교적 양호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IT 관련 및 사업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대량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건축 수요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은 기존의 양호한 도시 생활환경 및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남권은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의 유지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업무 상업 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 계획적 관리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리고 동남권의 분야별 계획 과제입니다. 중심지 일자리, 강남 삼성 국제 업무 및 MIC 산업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네, 강남은 기존 강남역 주변으로 집적된 중심 기능과 테헤란로와 강남 대로를 중심으로 발달된 업무 및 상업 기능을 고도화하여 국제적 중심지로 육성을 유도합니다. 특히 삼성역 주변의 한전부지, 네, 한전부지가 이게 그 현대 기아차가 매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서울 의료원 부지 등 대규모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국제 업무 기능을 집적하고 코엑스, 이건 뭐 세텍스라고 읽나요? 일대를 잠실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MIC 산업 강화 및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이것을 통해 국제 업무 중심지로 특화 육성합니다. 그리고 잠실 국제적 업무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잠실 광역 중심은 강남 도심과 연계를 통해 관광, 여가, 쇼핑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강남 도심의 국제 업무 기능을 보완합니다. 네, 5장 이제 타이틀은 이제 생활권 계획이었죠. 생활권 계획. 그리고 5대 권역 중에 동남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서, 문정, 미래형 복합 도시로 육성합니다. 수서, 문정 지역 중심은 문정 장지와 KTX 수서역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정지구를 활용하여 업무, R&D, 생산, 물류 기능 등이 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관리 및 개선입니다. 동남권의 단독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특성별 관리입니다. 동남권 기성시가지 내 전용 주거지역은 이쪽 여기가 좀 서울에서 좀 잘 사는 동네죠. 동남권 이쪽이. 강남 일대의 지역입니다. 양호한 단독 주택 중심의 저층 저밀의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노후 주택 및 기반 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층 고밀 아파트 위주의 개발보다는 이면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확충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이런 좀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은 이렇게 고층으로 개발하지 않고요. 네, 주변에 어떤 부지를 이용해서 네, 이면도로 주차장, 네, 주차장 많이 중요하겠죠.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원 녹지 등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릉지 및 저지대, 수해, 산사태 등 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여기 예전에 이 압구정 이 일대가 그 한강이 이렇게 치수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비만 오면 여기가 홍수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 현대 서울 아산병원 쪽 그 거기가 송파구. 네, 그쪽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 뭐 그냥 얘기만 들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또 상업 지역과 인접한 일부 주거 지역은 상업 업무 등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 혼재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주거 지역은 상업 업무 등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네, 주거 환경이 이렇게 많이 악화되고, 그리고 네,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계획적 정비 유도입니다. 동남권은 1970년대 이후 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많아 네,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은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철거형 정비 사업 등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이렇게 막 대규모 철거형 정비 사업 문제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좀 중심적인 그런 입장이죠. 주요한. 그리고 정비 사업의 시기 조절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정비 방식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네,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입니다. 한강변, 탄천변, 양재천변 등 지천변 주거지에 대해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통경축 및 접근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경축이란 말은 뭔가요? 이게 뭐 경치를 보는 통로란 얘기인가요? 참 어려운 말을 많이 쓰네요.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놓고 이런 말을 안 쓰고 좀 풀어서 좋은 말로 썼으면 좋겠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의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수요 관리 강화입니다. 주차 수요 관리 강화, 주행거리 기반 혼잡 요금제 도입,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구역, 네, LEG라고 영어로 하네요. Low Emission Zone. 그리고 설정 등을 통해 요런 거 주차 수요 관리 강화하고 주행거리 기반 혼잡 요금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구역, 이런 걸 통해 승용차 통행 수요가 네,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차도의 축소를 통해 기존 차도를 축소, 네, 차도는 축소하고 네, 얘는 줄이고 보도, 네, 자전거 도로는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 내용도 이전에서 읽을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존 도로를 확장이 아니라 축소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약간 의아했었는데, 그 말이 이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네, 동남권은 성남, 용인, 광주 등 동남권 인근 도시들의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고, 위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여 KTX, 위례 신사선, 위례 신도시 트램, 지하철 9호선 연장, 과천, 송파 간 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네, 또한 강일 지역 대규모 도시 공간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익 증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9호선 추가 연장을 네, 검토합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추가 연장, 네,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및 남부 급행철도 추진 등을 통해 한양 도성 그리고 강남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연결하는 급행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하는 급행 간선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생활 기반 한강이나 탄천, 양재천 중심 수변 네트워크를 조성합니다. 잠실, 천호, 암사 지역 등 한강 수변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탄천, 양재천 등 지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주요 지천과 연계한 수변 네트워크 조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동남권의 지역 특화 MRCE 산업 및 첨단 산업 특화 육성입니다. 이거 기억이 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미팅 인센티브스 인 컨퍼런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는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특화 육성입니다. 삼성역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역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등을 중심으로 MRC 산업 특화 육성을 통해 글로벌 업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삼성역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그리고 강동구의 첨단 업무 단지, 복합산업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등 첨단 산업 특화를 통한 권역 내 고용 기반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권역 내 역사 문화 콘텐츠 강화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풍납도성, 몽촌, 토성, 암사동, 선사주거지 등 서울의 2000년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정비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합 예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일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가서 샤갈전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림은 되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림은 어찌 보면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림 같아요. 사람 모양도 좀 약간 이상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작품의 해설을 읽어보면 뭐 온갖 뜻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샤갈이라는 작가분이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설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뭐 그랬습니다. 예술의 전당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일대를 통합적인 예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 예술 기능을 특화 육성하도록 합니다. 여기가 이제 동남권 지도이고요. 잠실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 핵이죠. 이 핵을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파급 효과를 통해서 주변이 동시에 이제 좀 호재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가산, 강남 광역 급행철도 확충입니다. 이걸 GTX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인천까지 이제 GTX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2025년에 부평역까지요. 신분당선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요. 아무래도 교통망이 좀 많이 발달하면 그 주변 일대가 또 호재가 많겠죠. 그리고 신사역과 세텍스와 이렇게 위례 신사선도 또 생기고 여기 풍납도성, 선사주거지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도 있고요. 강동 첨단 업무 단지 및 복합산업 단지 육성도 있고 9호선도 이쪽으로 연장된다 그러고 9호선은 어디로 연장되나요? 이렇게 8호선도 연장되고 과천 송파간 도로도 이렇게 또 생긴다 그러고 신분당선 이렇게 이걸 한번 보면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 좋을 텐데 제가 또 특히 또 서울 사람이 아니고 지방 출신이거든요. 촌놈입니다. 대구 출신이라
그렇게 서울 지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뭐 어떤 신분당선이 어디 어디를 지나서 간다더라 이런 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니까요. 한 번 읽어서는 이게 다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계속 보면서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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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제 동남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5대 권역이 끝났으니까 또 챕터가 한번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연장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네, 본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자료집 1, 자료집 2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얘가 한 200 몇 페이지 정도 되고 얘가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한 300페이지 정도 되고 이걸 다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본 보고서만 읽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또 이런 본 보고서들 다 읽고 나면 그때 한번 돌아서 시간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랜 제6장 계획의 실현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6장 계획의 실현이고요. 제1절 계획 체계 조정 보완입니다. 1번 네,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 확립입니다.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은 이게 국토 전반을 이제 다스리는 거고, 이게 각 지자체별로 따진다면 이렇게 서울도 이제 지자체니까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개발 계획 중에는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이 최상위 계획이 되는 거죠. 네, 최상위 계획이 되고 그 하위 계획으로서 네, 몇 번은 말씀드리지만 도시군 네, 관리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 네, 그리고 최상위 계획이고 이 도시 기본 계획은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계획이고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약간 도덕책을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뭔가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어겼을 때는 일반인도 구속을 합니다. 뭐 그런 제재를 받는 거죠. 예, 그렇지만 네,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은 추상적이고 최상위 계획으로서 일반인은 구속하지 않고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거죠. 행정청.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계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할 때 시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 바, 이번 계획에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 최초로 시민이 직접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했다고 맨 처음에 이제 읽어본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은 서울의 미래를 조망하고 실현해 나가려는 모든 노력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0 서울 플랜은 복지, 경제, 교통, 환경, 문화, 재정, 교통, 주택, 방제 등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 여기서 또 나오죠. 반복. 그리고 이런 위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모든 하위 계획은 자, 이게 목표였죠.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그래서 2030 서울 플랜, 서울 도시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여기에 이제 맞게 이제 수립되어야 하는 거죠. 하위 계획은. 네, 그리고 이번 생활권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의 역할 강화입니다. 네, 도시 기본 계획은 지금까지 그 성격상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수밖에 없어. 도시 관리 계획처럼 네, 구체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은 구체적이라고 얘기 나오고요.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네, 그렇죠.
도시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침. 네, 서울 플랜이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나 보네요. 그전에는. 더욱이 서울은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로 지역별로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들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획과 정책만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구, 고용, 산업, 공간 구조, 토지 이용, 생활 환경 등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공간 구조 구상, 핵심 이슈별 계획, 요게 3장의 내용이었고, 공간 구조가 2장이었나요? 오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핵심 이슈별 계획, 네, 권역별 구상, 요게 4장이었나요? 4장이었나 5장이었나? 네, 그렇고 이것 등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의 생활 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후속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생활권 계획은 2030 서울 플랜의 권역별 구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권역별 실정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여 도시 관리 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하며, 네, 계속 반복되죠. 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의 지침적 성격입니다. 좀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요. 그래서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연계하는 중간 단위 계획의 위상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여기 중간 다리 역할로 하는 게 생활권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관리 계획이 일단 하위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생활권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네, 이거 방금 읽었고, 아울러 영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계획, 도시 계획 시설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원칙 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총론을 마련하고, 네, 지속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종합적 도시관리계획의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합니다. 네, 3번 네, 중요 지역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2030 서울 플랜이 도시의 미래상과 미래상 달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중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한양도성,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네, 주요 중심지 등 중요 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도성 중요하고 한강변 중요하고 용산공원 주변. 요거는 한강변 이게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놨는데 한강 그럼 따로 다 있겠죠. 한강도성, 한양도성 관리 기본 계획도 따로 있을 거고 용산공원 주변 관리 기본 계획도 따로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주요 중심지 등 이런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계획. 네, 진짜로 관리 계획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네, 프린트도 다 해놨고요. 얘도 양이 엄청나게 많던데,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도. 저는 일단은 제 와이프가 그 마포 합정동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합정 마포 요쪽 지역 것만 프린트를 했는데요. 그래도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하면은 뭐 진짜 엄청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선 급한 것부터 좀 읽어보고 얘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이나 한양도성은 모든 서울 시민들의 휴식, 여가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이 말 나온 김에 한번 팔 받아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잠시만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 안 열릴까요? 이게 겹쳐서 그러나?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이렇게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야겠습니다. 열기. 모든 파일. 네. 한강변. 이거 PDF 파일인데 잠시만요. 이거 또 뭐가 또 이걸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뜨나? PDF 파일. 네, 위를 한번 일단 199페이지부터니까 이거 한번. 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얘도 본 보고서가 있고, 아까 보시면 지구별 가이드라인 이렇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총 3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 대충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가 몇 페이지 정도까지 있지? 네, 얘도 348페이지고요. 그러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플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2절 6장 제2절이죠. 6장 제2절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네, 1번 계획 모니터링의 필요성. 2030 서울 플랜이 서울시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계획의 실현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는 계획의 실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 환경, 주택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해 계획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상시 계획 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을 원합니다. 네, 이게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인데 뭐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은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5, 6년이 소요됐으나 향후 매년 작성될 모니터링 보고서는 5년 단위의 서울 플랜 재정비 시 검토 반영할 근거 자료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적시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석이 34번인데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6년이 걸렸고 2030은 5년이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네, 2번 주요 모니터링 내용입니다. 계획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의 실현 과정 평가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의 목표, 전략 등의 실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합니다. 네, 이들 지표는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의 토대가 되며 향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계획지표 체계로 정교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계획지표는 우선 5개 핵심 이슈별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17개를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네, 핵심 이슈별 주요 지표가 너네 핵심 이슈 1에 대한 거는 방금 17개라고 그랬죠? 17개. 그냥 뭐 대충 읽으면은 뭐 방금 읽은 것도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됐고 핵심 이슈 3개니까 총 8개고요. 여기까지 11개 될 거고 여기까지 14개 될 거고 네, 17개 맞네요. 네, 한번 그냥 쭉 눈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핵심 이슈 1은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 네, 계획 지표는 이렇게 지금 있고요. 쭉 있고
이렇게 조금만 그냥 펼쳐놓고 눈으로 슬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이슈만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슈 2번은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네, 핵심 이슈 3은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그리고 핵심 이슈 4,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 핵심 이슈 5번,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입니다. 네, 이런 그 핵심 이슈별로 각각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시정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 검토입니다. 네, 명실상부한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2030 서울 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 각종 부문별 계획은 2030 서울 플랜과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정이 일관된 방향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30 서울 플랜 수립 이후 실국본부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는 2030 서울 플랜과의 정합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대상이 되는 부문별 중장기 계획은 법정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계획 범위가 장기간인 비법정 계획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며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2030 서울 플랜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부문별 계획이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도시 변화 계획 여건 변화 진단입니다. 모니터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대도시의 계획 트렌드, 서울시의 도시 변화 진단, 시민의 요구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와 함께 기초 자료 조사 분석 및 DB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네, 통해 계획의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합니다. 네, 서울 플랜 2030 서울 플랜의 내용, 미래상거 핵심 과제, 5대 이슈가 있고 17개 목표가 있었고 60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계획 지표는 달성 정도, 측정 지표나 이렇게 또 점검까지 하게 되고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는 도시의 거시적 변화를 측정하고 그리고 달성 정도와 측정 지표나 한 거를 전략과 시책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요. 점검으로 관련 계획의 정합성 검토가 있겠습니다. 피드백 이렇게 했다가 또 돌아가서 잘 했는지 또 피드백도 해보고 네,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환류 과정에 대한 그림을 보셨습니다. 네, 3번 모니터링 방안이고요.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의 발간 및 공개입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계획 지표 분석을 통해 2030 서울 플랜의 목표 및 전략의 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창구이자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도시 여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 판단의 근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급격한 여건의 변화와 복합적인 변화 요인으로 인해 도시를 둘러싼 정책 판단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공개를 통한 2030 서울 플랜의 평가는 정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네, 연차별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도 이렇게 또 따로 나오나 보네요. 그렇구나. 이건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한 내용을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추진 체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 전문가,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부문별 계획과 2030 서울 플랜 간 정합성을 사전 검토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조정합니다. 서울연구원에 구성된 전담팀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평가지표의 보완 개발, 상시 도시 변화 진단,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시민의 계획 모니터링 과정 참여 방안을 강구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챕터가 좀 바뀌니까 조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고요. 마지막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5. 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 이게 이제 두번 여기는 안 읽어도 되니까 214페이지까지만 읽으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요. 다음번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203페이지부터. 네, 혹시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도 구경 오시고 블로그 또 홍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blog.naver.com. 네. 네, 주소가 이렇게 되고 해피타기, 제가 탁꾼인데 이름이 이근탁입니다. 그래서 타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유튜브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읽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